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관리 배준호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라는 파트인데요. 역시 굉장히 쉽습니다. 뭐 외우실 건 하나도 없고 그냥 편하게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의복과 윤리적 문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옷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뻔한 얘기죠. 뭐 신체 보호 개성의 수단, 신부나 지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의복의 기능이다 뭐 이러는 건데,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 명품 선호 문제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소비 불균형, 사회적 위화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 뭐 여기 나온 게 패스트 패션이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 스타일을 빨리 바꿔 내놓는 패션. 요새 SPA 브랜드라 그러죠. SPA 브랜드, 뭐 유니클로, 스파오, 뭐 탑10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뭐 저도 늘 그런 SPA 브랜드의 옷들을 그냥 저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즐겨 입기는 합니다. 네.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도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요. 장점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유행하는 옷을 구입하고 생산자는 빠르게 판매하니까 서로 윈윈 아니냐, 이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너무 옷을 쉽게 사고 버리면서 자원 낭비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습니다. 대안은 뭐 착한 옷 입기, 친환경 패션 하자, 리사이클 패션. 리사이클 패션은 뭐냐면은 이게 재활용한 패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슬로우 패션은 친환경 패션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자, 넘어가면 자, 음식 문화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전혀 어려운 건 없어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뭐 유교, 불교의 뭐 칸트 뭐 이런 분들의 관점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유불도나 뭐 칸트의 사상과 그냥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음식 문화와 관련된 문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뭐 그냥 뻔한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교, 불교,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의 음식 윤리에 대한 건 역시 다 절제하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절제하면서. 유교는 음식 먹는 행위도 어떤 우리의 도덕, 도와 관련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불교 같은 경우는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다 만물들과 인연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만물들과 인연을 느끼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칸트는 우리가 가지는 이성을 통해서 절제하면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냥 잠깐 듣는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주거 문화와 윤리적 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도 뭐 특별히 여러분 외우실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과 우리의 관계,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윤리적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약간 이제 집과 관련된 여러 논점들이 좀 있죠. 왜냐면은 뭐 집이 지금 투기의 수단이 돼버려가지고, 집값이, 서울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사회는 그 해답을 내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 이 부동산 집값 부분입니다. 뭐 물론 우리 수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출제되는 건 아니고, 뭐 볼노브와, 발음이 참 어려워요. 볼노브와 하이데거의 입장이 있는데 뭐 외우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입장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면, 자, 볼노브는 뭐라 그러냐면, 이 주거라는 것은 자기의 공간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에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소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맺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집단과의 내적 관계를 위해, 집과의 내적 관계를 위해서 마음 편함, 친숙함 같은 거주성을 강조한다 이런 얘기였고, 자,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집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고향, 이런, 원래는 이제 집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향이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상실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투기의 수단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향의 상실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휴식과 평화를 누리고 내적 공간으로서의 집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근데 뭐 볼노브와 하이데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 그냥 읽고 풀어주시면 돼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리적 소비 문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윤리적 소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 뭐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합리적 소비는 어떤 효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합리적 소비는 효용. 그래서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여 편익이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는 뭘 고려하냐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서 최대한의 많은 편익을 얻는 소비를 하는 것을 합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어떤 윤리적 가치 판단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죠. 어떤 상품을 생산해내는 기업이 과연 윤리적 기업인지, 그리고 그 상품이 과연 환경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는지, 친환경 제품인지 이런 걸 생각해서 하면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외우실 건 없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윤리적 소비의 유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권과 정의를 생각할 수 있고 공동체 가치 생각할 수 있고 동물 복지 생각할 수 있고 환경 보존 생각할 수 있고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용어 한번 볼까요? 자,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공정한 무역 조건을 제공.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커피나 초콜릿 같은 경우 아프리카의 대농장에서 재배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서 많이 재배가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자본이 들어가 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 일들은 원주민들이 하는데 유통 과정에서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그 원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은 되게 작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과 어떤 직거래나 이런 걸 통해서 유통 과정을 되게 간소화시켜가지고 그 원주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무역. 그게 바로 공정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니멀 프리 패션 상품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동물성, 동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패션 상품을 애니멀 프리 패션 상품이라고 하고 자, 공정여행, 비행기 이용 대신 걷기나 자전거, 기차를 이용하거나 역시 그 해당 지역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정무역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자, 필수 개념 3, 여기는 이제 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뭐 이런 얘기 한번 좀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윤도 추구해요, 여러분.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목적도 추구하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며 이윤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구나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기업에 뭐가 중요하다?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되게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겠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겠고 사회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입장.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적 책임을 져야 안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발전 뭐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사회적 책임, 뭐 예를 들면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환경보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책임 최소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입장이면 기업은 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야. 기업은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법만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에 충실하면 된다. 충실해야 함. 이런 얘기죠. 뭐 하이에크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이름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많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환경보전 이런 거에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고 사회적 책임 최소화하는 것은 기업은 법만 준수하면서 시장에서 경쟁에 충실하면 된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지 뭐 그 이상 사회적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역시 외우실 건 없고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기 본 거 간단하죠? 그냥 여기 나오는 부분 역시 다 독해형 문제니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 되겠습니다. 자, 군자는 밥을 먹을 때 5가지를 살펴야 된대요. 여러분 이렇게 군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겠어요? 이거 유교적 관점이죠, 유교. 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유교적 관점입니다. 자, 밥이 완성되었을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자신의 덕행이 완성되었는지를 헤아려 공양, 밥을 먹어야 된다. 마음을 절제한다. 뻔한 얘기죠. 하여튼 뭐 블라블라. 군자는 먹을 때도 도덕을 떠나면 안 된다. 1번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1번. 2번 먹는다는 것은 자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위 글과는 관련은 없죠. 위 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먹는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과정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요 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4번 먹는다는 것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행위다. 윤리적 행위로 보고 있죠. 5번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인간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다. 역시 위 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굉장히 쉽죠. 정답은 1번. 네, 2018학년도 6월 모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주함은 인간 존재의 근본 특성입니다. 인간의 현존재. 현존재 얘기하는 거 늘 누구야?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하이데거. 네, 모르셔도 돼요. 하이데거인지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뭐 현존재 나왔으니까 이거 하이데거의 말인데 라는 요 정도 그냥 느낌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땅 하는 신적인 것 죽은 자들의 본질을 사물 안으로 들어가 소중히 보살피며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합니다. 인간 자기의 중심이 되면서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공간도 함께 변화한다. 인간이 건축함과 거주하면서 사유함을 잊을 때 고향 상실이 일어난다. 거주함에 다시 배워야 된다. 오늘날 거주 공간이 상실되어 탈 공간에 살고 있는 시대의 인간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해서 숙고하고 고향을 되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 거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두고 그 공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는 것인데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대요. 뭐 집을 어떤 잠깐 거쳐가는 공간 혹은 뭐 어떤 투기의 대상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고향 상실, 집을 고향으로 보지 못하고 고향 상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인간의 거주 공간은 체험과 무관한 객관적 공간이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과 무관하지 않아요. 당연히 체험과 무관할 리는 없고요. 2번 인간은 고향을 되찾기 위해 거주 공간을 떠나야 된다. 또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주 공간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자,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겁니다. 사유하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지 지배하고 통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4번 인간은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그렇지 지배하고 통제하라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살피면서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신적인 것들과 죽은 자들에서 해방된다가 아니라 여기 뭐야? 신적인 것들 죽은 자들의 본질을 사물들 안으로 가져와 보살핀다. 책임지는 거지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9월 모평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기호라는 건 상품이 드러나는 어떤 상징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아이폰 막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명품차, 벤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가지는 그 어떤 성능보다는 어떤 그 상품이 드러내는 기호, 상징과 뭡니까? 이미지 때문이라는 거야, 이미지. 광고 속에 나온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운 성공, 권력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그래서 상품의 구매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낸다. 그죠? 람보르기니 같은 거 사실은 한국에서 타면은 안 좋아요. 거기 뭐 저기 그 감속턱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부딪히면 이제 밑에 파손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스포츠카 탈 일이 뭐가 있어. 사실 우리가 레이싱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차들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적 지위와 뭘 드러내기 때문에? 위세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남자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 그것이 근데 나에게서 비롯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생산 질서, 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질서에 영향을 받은 욕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율성과 뭐나 창의성을 박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죠. 1번. 현대인은 소비 활동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렇죠. 자, 근데 답은 뭘? 부정의 대답이에요. 2번. 현대인은 생산 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아니, 뭐라 그래? 생산 질서에 뭐를 받고 있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죠. 그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한다? 말도 안 되네. 정답은 2번. 3번.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한다. 그렇죠. 현대사회 4번. 현대사회에서 소비의 대상 상품의 이미지다. 오케이. 5번. 현대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한다. 그렇죠. 상품을 어떤 상징으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인간은 고향을 잃고 어떤 곳에도 매여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래요.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 외부가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래. 인간 집이 없으면 영원한 망명자인데 집에서 좀 안정을 느끼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본질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공간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공간과 관계를 맺는 거주자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의미의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번.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공간을 점유 내리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고 사는 거죠. 중심점을 잡고. 오케이? 2번. 인간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 인간은 고향을 잃고 매여있지 않은 망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않으면 그냥 망명자에 불과해요. 정답은 2번 되겠네요. 3번.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4번.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그러는데 아니지. 위험과 희생의 공간이 외부 공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틀리면은 여러분 너무한 거죠. 너무한 거. 5번. 진정한 삶의 실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하죠.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거주를 실현함으로써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되는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네, 2019학년도 6월 모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서 제시할 적절한 반론. 자, 패스트 패션 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패스트 패션 산업은 경제적 측면에만 몰두해서 자연 생태계를 위협한대요. 노동 조건과. 그래서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있다. 패스트 패션 종사자도 소비자도 인간의 삶의 권리와 조건에 기여. 그래서 윤리적인 이런 측면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죠. 윤리적인 거 고려하라는 거예요. 윤리적. 근데 나는 뭐라 그러냐면 패스트 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면서 뭐 만족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패스트 패션 좋다. 패스트 패션의 어떤 얘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패스트 패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고민해보자 이렇게 가 입장에서 나에게 제시할 반론입니다. 자,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 환경과 인권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넌 그걸 강구하고 있다. 좋죠? 네 패션에 대한 개인들의 차별화된 욕구와 기호를 강구하고 있다. 아니 나가 뭐 강구하고 있어요? 강구하고 있지 않아요.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욕구 충족만이 소비의 도덕 판단의 기준이 아님을 간구하고 있다. 그렇죠? 욕구 충족만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들도 고려해야지 넌 그걸 간구하고 있다. 오케이. 리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 성향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는데 나가 합리적 소비죠.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 관련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이 아저씨는 베블런이라는 아저씨인데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뭐 여러분 베블런의 유한 계급론이라는 거예요. 유한 계급론. 베블런의 유한 계급론. 이 한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한자가 여유야 여유. 여가. 여가. 그래서 유한 계급이라는 것은 여가가 있는 계급이에요. 여가가 있는 계급. 그래서 이거 뭘 얘기하냐면 사회 최상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층. 유한이 한계가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가 뭐라고? 여가, 여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여가가 있는 계급이다. 그래서 사회 최상층이야, 최상층. 그래서 이 최상층이 뭐 한다는 거냐면 과시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베블론 과시적 소비. 사회 최상층은 과시적 소비를 한다. 관련 내용 다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자. 자, 과시적 소비는 타인에게 자신의 부와 명성을 증명하려는 소비다. 그래서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은 최하층까지 영향력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 최상층이 명품을 소비하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슈퍼카 같은 거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 최하층도 그걸 보면서 동경한다는 거야.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실제 빈민조차도 이런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요새 뭐가 많대? 카푸어가 많다 그러잖아. 그죠? 그냥 원룸 살면서 차는 이제 외제차 뽑아가지고 매달 뭐 100만 원 넘게씩 차 할부금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요새 되게 많대요 그런 게. 뭐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자유니까 거기서 어떤 행복감을 얻으면 뭐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게 베블런이 그런 걸 좀 비판하는 거야. 과시적 소비라고.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충족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회 부가 아무리 충족되더라도 여러분 남한테 잘 보이기 뭐라 그럴까? 남한테 어떤 과시하려고 소비하는 건데 이게 부의 문제가 그게 사회적 부가 아무리 충족이 돼서 사람들이 다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새는 어때요? 벤츠 같은 경우는 요새 되게 대중화가 돼가지고 벤츠 탄다고 과시적 소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슈퍼카들을 막 타려고 하는 거죠. 아까 이게 또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걸 타려고 한다거나 포르쉐 같은 걸 타려고 한다거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절대 빈곤에서 다 벗어났다고 해서 이런 과시적 소비의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의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1번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그렇죠. 최상층이 소비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빈민들도 그걸 보면서 동경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정답은 1번. 2번 사회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요구하는가? 아니 모든 계층으로 확대됩니다.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 아니 과시하려고 그러죠. 뭘 은폐야. 4번 사회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형태에 무관심. 아니 엄청 관심이 많죠. 5번 사회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 욕망 사라지는가? 아니 사라지지 않는다고 계속 존재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6월 목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에게 갑을 입장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갑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효용이 큰 제품을 선택해서 소비해야 된다. 이거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거야. 합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고. 자, 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 사회와 자연 등에 미친 영향을 고려. 윤리적 가치. 윤리적 소비죠.
자, A는 아보카도가 슈퍼푸드라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아보카도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대요. 그리고 물이 많이 소비돼가지고 지역 주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를 먹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1번, 자신의 처지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소비인지를 고려하세요. 좋죠? 합리적 소비. 2번, 충동적 소비나 과시적 소비가 되지 않은지를 고려하세요. 이것도 좋죠? 충동적 소비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을 말하죠. 지름심, 강림 이런 거 합리적이지 않죠. 과시적 소비, 자신의 어떤 능력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면 그건 과시적 소비가 되겠죠. 뭐 아까 뭐 이런 거죠. 카푸어. 내 재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벤츠 너무 끌고 싶어가지고 할부나 리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막 월마다 개고생하면서 막 갚아나가고 이런 거. 그거 합리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게 되지 않은지 고려하세요. 오케이. 3번, 생산 지역의 주민의 삶에 해악을 주지 않도록. 윤리적 소비. 좋죠? 4번,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좋죠? 5번, 갑을 다른 가치보다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해서 결정해요. 근데 윤리적 소비하는 을에서는 경제적 효용을 먼저 고려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9월 모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가 뭐 나와 있는데, 자, 명품 소비는 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우리 사회 명품 소비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시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일부 명품 소비 성향이 사회 전 계층으로 확산된다. 뭐 베블런의 아까 봤던 유한계급론하고 이제 유사한 내용들이죠. 자, 구매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명품을 구매하고자 모조품을 찾으면서까지 과시욕을 충족하고자 한다.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와 연관되어 명품 소비를 하나의 유행으로 만든다. 이런 남들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일시적으로 충동되지만 개성은 상실하게 된다. 이런 명품 소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갑니다. 동조 욕구를 절제하고 주체적 소비를 해야 된다. 좋죠?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 그게 동조 욕구잖아. 동조. 남들과 같아지고 싶은 욕구. 이게 동조 욕구인데 이걸 뭐 하자? 절제하자. 자기가 판단해서 주체적 소비하자. 자신의 경제력을 고려한 합리적 소비. 뭐 이것도 좋죠. 무리한 소비하지 말자. 그리고 모방 소비를 지양 뭐 한다는 거야? 멀리 한다는 거죠. 멀리. 모방 소비를 지양 멀리 하는 거 좋아요. 개성 표현. 이것도 좋네. 리얼. 특정 계층에 국한된 과시 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과시 소비 문제 해결은 좋은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얘기잖아.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품 정보를 알아본 뒤 소득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을 구매하는 게 바람직한 소비라고 생각했다. 이건 합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인데 위에 부분 합리적 소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날 더 절실히 요구되는 소비는 생산, 유통, 구매, 사용 이후에 처리와 재생에 이르기까지 미래 세대 등을 사회, 환경,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소비할 때 우리는 자 이건 무슨 소비?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는 기존인데 그러나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윤리적 소비가 더 중요하다. 기억, 생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고려. 오케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제품 생산. 오케이. 선택. 이거 지속 가능한 소비보다 현세대 이익 아니 미래 세대 고려해야 되잖아. 비용 대비 편익의 극대화. 이건 합리적 소비죠. 정답은 1번.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1번.